데이터에 대한 이제 전 처리가 끝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칼럼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예외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하고 이 모든 이제 데이터들의 값이 어떤 일정한 범위의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도록 정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전체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레코드의 수죠. 레코드의 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 랭스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한 데이터들 중에서 처음 70%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 곱하기 0.7 해서 만약 이제 소수점이 나오면 이게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레코드를 나타내는 이제 레코드의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인테저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간에 70%는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70% 지나서 90%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검증 데이터, 그 다음에 최종 10%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칼럼에 있는 데이터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평균들이 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것은 굉장히 크고 어떤 것은 값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값의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할 경우에는 계산상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예측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 값을 구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서 분산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것을 G value라 그러죠. G value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G value는 어떤 데이터냐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1의 분포를 따르는 이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편리한 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서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 df 빼기 트레인의 민은 트레인 df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 상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 개별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원소가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7만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레코드별로 루프를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for i 뭐 in 해가지고 0부터 뭐 7만 뭐 이렇게 해서 그 반복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어떤 값을 빼라. 그러면 모든 데이터 프레임의 각 원소들에 대해서 그 값을 이제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원소에 대한 연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그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분산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검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나눠서 알지만 실제 이제 에, 그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뭐가 발생할지를 모르죠. 앞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도 평균은 트레인 데이터의 평균을 빼고 이제 나누기는 트레인 데이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로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검증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현재는 확보하지 않고 모형을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확보된 데이터, 훈련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그 통계치를 가지고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도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를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분포를 갖는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이제 다 마쳤으면 각각의 그 변수들별로 정교화가 잘 됐는지 아니면 이제 평균은 이미 0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화가 이루어진 훈련 데이터나 검증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려면 각각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시각화를 표시하는 이유가 예외 데이터들이 빠짐없이 다 제거되고 제대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데이터들로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기 이전에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한 번으로 그런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이름이 변수명이 DF죠. 그럼 DF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그걸 이제 분산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준 편차로 이제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준 게 그 각각의 행이 이제 대략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0을 주연으로 해서 양수값도 있고 음수값도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표를 보면 데이터의 전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려면 이제 x축하고 y축이 있어야 되는데 뭘 x축이고 뭘 y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뭘 x축이고 뭘 y축으로 이제 할 것인가를 그래서 그 튜토리얼 자습서 이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 각 변수별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보려면 제일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한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X축에는 변수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Y축에는 정규화가 된 노멀라이즈가 된 데이터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분포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의 형식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바이올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뚱뚱한 부분은 거기에 그 샘플 개수가 많은 거고, 이렇게 홀쭉한 부분은 이제 샘플의 개수가 작은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이 0인데 양의 값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압력은 밀리바에는 이제 음의 값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리면 한눈에 다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그 x축이 이제 변수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y축에는 그 각각 그 변수명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플라팅을 이렇게 하면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 모양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각각이 이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X축, Y축을 하려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 전체 2차원, 그러니까 지금 행이 7만 개고 여기에 보면 행이 7만 개고 그 열은 이제 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돼 있죠. 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2차원 데이터죠. 그래서 행이 7만 91 곱하기 열은 19개야. 여기 있네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2차원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무슨 값이 이 첫 번째 이 행이 x축을 나타내고 열이 x축을 나타내고 두 번째 열이 y축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그럼 이 x축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수명, 조금 전에 그림에 보면은 x축이 뭐죠? 이 변수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x축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x축에는 변수명이 들어가야 되고 y축에는 이 값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값들이 들어가야 각각의 값이 들어가야 이제 0.94 하면 PM 바라는 이 그래프에서 0.94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PM 바라는 이 그래프에서 0.94가 이 PM 바라는 그래프에서 0.94 뭐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을 많이 찍다 보면 이런 바이올린 모양의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지금 X축은 행을 나타내고 Y축은 변수명을 나타내는 이런 2차원 표를 X축은 각각을 이제 변수명이 나타내고 Y축은 값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2차원 표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 멜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멜팅을 다 녹는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된 노멀라이즈가 된 데이터 프레임을 멜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팅을 해서 이 첫 번째 그 칼럼이 이제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칼럼이고, 이 첫 번째 칼럼이 변수를 나타내는 칼럼이고, 두 번째 칼럼은 값을 나타내는 칼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의 그 헤딩, 이 칼럼의 이름을 이제 칼럼이라 그러고, 두 번째 칼럼의 이름을 normalized 이렇게 줍니다. 이걸 뭐 안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이제 그 칼럼의 이름을 결정을 할 건데, 그래도 알기 쉽도록 이렇게 칼럼을 이름을 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주고 난 뒤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칼럼의 이름이 칼럼이고, 두 번째가 normalized 해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정되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칼럼의 이름은 P 압력 밀리바인데 값이 0.94이고 P M 밀리바인데 0.95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어 코사인이 뭐 1.42고 이렇게 쭉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요 첫 번째 칼럼을 X축으로 하고, 두 번째 칼럼을 이제 이것을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그 2차원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위한 이제 함수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트 피겨 사이즈는 뭐 크기를 이제 정해주고, 그 다음에 C본의 바이올린 플러스는 맷플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아니고 C본에 있어요. 그래서 C본에서 바이올린 플라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X 칼럼, Y는 노멀라이즈드 된 칼럼, 라고 데이터는 이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는 그 XT를 PLT XT를 로테이션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로테이션을 안 하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 변수명이 서로 겹치죠. 그래서 변수명을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정규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규화가 데이터 준비가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된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순환신경망 모형을 개발하고, 그 순환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기온을 예측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